37번부터 이어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써놓으세요. 주체 잘 잡기라고 해놓으세요. 주체.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할까? 같은 말이에요. 주체 혹은 가로치고 대상.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빈칸에서 묻는 대상을 놓친 거야. 문제는 전혀 안 어려웠거든. 이게 해석이 안 돼서 틀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요. 해석은 되게 쉬웠거든.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딱 하나. 어설프게 주제를 찾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내용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빈칸에 집중을 안 하고, 알겠니? 문제를 푼 거라고요. 봐. 그 사실은, 근데 어떤 사실이야? 땅이 젖어 있고 그리고 물 웅덩이가 있다는, 되니? 그러한 사실은 그 다음에 동사야. 근데 봐. 주체를 잘 잡으라는 게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대상이 우리였다가 걔였다가 두 개로 나눠져요. 1번 봐봐. 우리를 뭐하게 해준대? Take a shorter walk. 더 짧은 길, 지름길을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되니? 그럼 봐. 지금 땅이 막 젖어 있어. 여기저기 막 물 웅덩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막 돌아서 가겠니? 지름길로 확 가겠니? 뭐 지름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이건 대상이 누군 거야? 우린 거야. 우리. 됐어? 근데 여기 2번 봐봐. 2번도 봐봐. stir, 막 이 휘젓게 하는데 엄청난 뭐 excitement, 흥분, 신남의 감정이 생기도록 한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나는 여기서 사람이지. 그지? 선생님 왜 굳이 사람이라고 구별하냐면 3번하고요 4번을 봐봐. 3번 4번은 대상이 누구야? 걔지. 걔. 대상이 달라졌잖아. 이 문제는 그 문제였다고요. 3번은 걔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대. 그럼 이게 답이면 걔야. 알겠니? 그럼 다시 비가 많이 와 있고 땅이 젖어 있고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으면 걔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고, 4번은 반대네요. 3, 4번은 서로 상대적인 거라고요. means nothing.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걔에게는. 땅이 젖어 있건 물이 뭐 물웅덩이가 있건 말건 걔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되니? 5번은요. 이번엔 나를이야. 이게 아까 걔였고요. 나를 더 많이 돌아다니게 한대. 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거야. 막 비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고 여기저기 물웅덩이 있으면 나는 거기 막 첨벙첨벙 비다 이러면서 네, 이상한 애인데 어쨌든 돌아다니기를 바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거는 어디? 뒤. 봐. while 물어볼게. while 뜨면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거. 그러면 내가 주의 깊게 내 발걸음을 피킹, 고르는 반면에 보이니? 형광펜. 걔들은 즐겁게 물 튀기고 다닌대. right through them. 그 바로 옆을 막 신나서. 그들은 aren't afraid to get their paws dirty. 포그라면 이제 앞발이거든. 그들의 발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되니? 어디 보고 있니? 당연히 정답 몇 번이야? 몇 번? 4번. 이렇게요. 됐어? 근데 1번과 2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지. 왜? 빈칸 뒤에 주체를 제대로 안 보고 보면 신난다는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신난다 이렇게 간 거라고요. 알겠니? 근데 방금 빈칸 뒤에서는 누가 신났어? 걔가 신난 거지. 그러니까 걔에게는 비가 와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왜 별표 치고 주체, 대상을 잘 잡으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문제마다 이렇게 교훈이 있는 거야. 넘어가. 38번. 준비되니? 간다. 일단 이건 빈칸이 길었는데 쫄지 마시고요. 빈칸 길면 좋아하시고, 별다른 뭐 너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별다른 이 함정도 있는 것도 아니야. 묻는 건 이거지. rudeness. 뭐야 rudeness가? 무례함의 본질이란 건 즉 뭐냐 이거라고. 무례함의 본질. 되니? 그래서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지 본질이지. 즉 to be rude. 자, 무례하다는 것은 not a 법비. 벗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세미콜론이 이런 번 역할을 한다고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잡아놔. not a 법비에서 벗은 세미콜론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럼 봐. 무례하다는 것은 단지 이기적인 게 아니래. 그럼 일단 굉장히 놀라운 글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례하다는 건 뭐 한 거야? 이기적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무례하다는 건 단순히 이기적인 게 아니래요. 그럼 그게 뭔데? 그게 빈칸이야.
1번. 이야, 놀랍다. 이게 답이면 놀랍다. 무례하다는 건 뭐 한 것이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똑똑한 것이다. 두 번째, 언론. 무례하다는 건 뭐 한 것이다? 외로운 것이다. 세 번째, talkative. 무례하다는 건 말이 많은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수능을 못 봤어. 막 옆에 친구나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어머 너 이번에 수능 못 봤다면서 어떡하면 좋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렇지? 남의 상처에 대해서는 말을 함구하는 게 예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머 어떻게 뭐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말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 네 번째, 자 무례하다는 건 자 단어 똑바로 하나? patient는 인내심이 있는, impatient는 참을성. 아 빨리요, 아 빨리요, 빨리 막 줄 서 있다 뒤에서 아 빨리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알겠지? 그렇게 무례한 거. 다섯 번째, 이것도 놀랍네. 무례하다는 것은 뭐 한 것이다? 호기심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오 이러면서 뭐 그 저기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팔이 없는 아저씨 때 아저씨는 왜 팔이 없어요? 그러면서. 알겠지? 뭐 그런 거요. 됐습니까? 집중호는 어디다 하시면 된다고요? 빈칸 뒤요. 이제 100번 얘기하고 있죠. 봐. 길다고 쫄지 마시고요. 세 문장만 집중해. 심지어 가장 친근한 모임에서조차도 무례한 사람은 드러낼 거래. 뭘 드러내? 어떤 말이나 제스처로 형광펜. 아,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아, 나 지금 얘네들이랑 놀래. 아, 내가 지금 급이 내가 진짜 이런 게 드러난다고요. 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 막 드러난대요. 은연중에. 너희는 이러고 노니?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그거 재밌어? 뭐 이러면서. 알겠지? 물론 그는 거기 있어.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욕구나 원하는 게 있지. 그러나 형광펜. 그는 그 대화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어디 보고 있니? 이 두 개면 끝나는 것을. 됐어? 무례하다는 것의 본질은 뭐 한 거야? 외로운 거지. 그렇지. 전문 용어로 왕따라고 하죠.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무례한 사람하고 누가 말을 걸고 싶어 하니까 이거야. 자기도 말을 안 걸고 난 너희랑 달라 이러면서. 그리고 상대방도 말을 안 걸어주고요. 참고적으로 선생님 방금 왕따란 말을 썼는데 전문 용어로 왕따를 이제 전문 용어지. 영어로 이제 표현이 있어요. 왕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바깥으로 내던져놨다 그래서 outcast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outcast. 이게 이제 왕따 시킨 거 밖으로 딱 내던져진 거니까. 알겠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outcast. 됐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선택지들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데밖에 안 읽은 거야. 됐지?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빈칸의 구조가 무슨 구조였다는 걸 놓친 거야. 나레이 법비 구조였다는 걸 놓친 것 정도. 알겠지? 다른 뭐 전혀 매력적인 건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9번. 자, 보기 들어보자. 39번 문제를 제가 딱 보고 이제 그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걸 보는 순간 일단 이건 이야기 형태의 글이니까 일단 빈칸을 읽고 그 뒤에 또 한 문장이 가볍게 있지? 거기서 특별히 힌트가 안 나온다면 이야기 형태의 글은 내가 얘기했잖아. 뭐 해야 돼?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대원칙이 그대로 통했어요. 이야기 형태의 글도 어찌됐건 빈칸 뒤가 뭐라고? 근거라고요. 이건 그 근거로 끝났어요. 잘 봐. 그는 최초였다. 뭐라고 제안한. 그럼 뭐라고 제안했냐고요. 또 여기가 동사니까 빈칸이 뭐란 얘기야? 주어란 얘기야. 수식어 길게 달린. 그럼 무언가가 고통의 수준을 디터민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자, 그럼 고통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해되니? 1번. 이것도 괜찮다. 이거 좀 현실적인 글이네. 약물의 종류가 고통의 그런 수준을 결정한다. 치료에 쓰이는. 되니? 빨간 약 바르냐? 오라메딘은 입인가요? 후시딘. 또 뭐 있지?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나요만 생각나네. 마데카솔. 알겠어요. 알겠지? 근데 참고적으로 후시딘하고 마데카솔은 성분이 좀 달라요. 알겠지? 다 잘 알고 있네요. 특히 그 화상 입었을 때는 후시딘이 아주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좀 손이 활활 불타고 녹아내려서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고 그 말고 간단한 화상,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일단 제일 빨리 해야 될 건 찬물로 바로 적시시고요. 알고 있지? 찬물로 적시고 후시딘을 바로 바르세요. 그럼 좀 완연하게 빨리 낫습니다.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후시딘하고. 알겠지?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약물의 종류. 그럼 방금 말하는 것처럼 뭐 후시딘이냐, 오라메디냐, 뭐 자꾸 오라메디라네. 입에 바르는 거고. 하여튼 약의 종류들이 막 나올 거라고. 두 번째. 이전의 경험이요. 심각한 고통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죠? 이제 맨발로 걸어가다가 모서리에 발가락 끝을 뚜앗 하고 막 체중을 실어서 부딪힌 거야. 근데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어 전에. 심각한 고통을. 그러면 딱 하고 부딪힌 그 순간 그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아프기 전에 먼저 아프죠 뇌가. 난 좀 이따가 엄청나게 아플 거야 그러면서 앙왕왕 이러면서 되니?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한 거.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고통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 세 번째. 이건 좀 참신하다. 그 상처, 부상에 우리의 마음이 그 부상에 주는 뭐? 의미요. 내가 이 다친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것도 놀랍네. 괜찮네. 네 번째. 그 방식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수식어 나오고 있네요. 돌봐주는 사람이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럼 이게 핵심어겠지. 되니?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간호사일 수도 있고요. 자꾸 말을 걸어준다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관심사 얘기를 해준다거나. 됐지? 다섯 번째. 의학적 정보의 어떤 질이요. 이게 핵심어겠다. 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지금 어떤 증상이고 어떤 예우를 거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됐지? 근데 빈칸 뒤에 한 줄 있지? 거기 먼저 읽어보라고. 만약에 거기를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거나 전혀 앞뒤 상황을 모르겠다면 이건 이야기 글의 특성상 뭐 해야 되는 문제야? 다 읽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봤더니 군인들에게 있어서 The wound, 그 부상은 형광펜 생존을 의미했다. 전투에서. 그리고 어디에 간다는 걸 의미했다? 집에 간다는 걸. 그렇지. 군인들이 전투 중에 다치면 계속 뭐 총 맞았는데 너 계속 싸워 이러니? 상위군인 해가지고 어떻게 해? 집으로 보내잖아. 이해됩니까? 아파 안 아파? 집에 간다 그러면서 안 아픈 거지. 그렇지. 이해됐어? 답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렇죠. 내가 부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되니 다시 고기 들어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즐거운 친구들은 좀 드물죠. 그잖아. 그치? 공부하는 게 뭐 재밌어.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조카들, 실제 제 친조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얘기했다시피 제 조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동갑 나이니까 자기가 그 의미는 남이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니? 그 엄마 치마폭에서 자라가지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공부로 그냥 쭉 해온 친구들은요, 행여나 이번 수능은 잘 본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어져 오는 나머지 고통들은 견딜 수 있는 거지. 군인이 그러하듯. 내가 지금 막 총을 극심하게 맞아가지고 막 엄청난 치료를 그때 막 상처를 긁어내야 되고 막 생사를 막 꿰매야 되지만 기쁘지. 기꺼이 이 치료를 받는 거지. 왜? 난 다음 달에 이제 집에 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현장 강의 이렇게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알다시피 한밤중에도 남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촬영도 하고 해요. 내가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여가 시간 다 줄이고 와가지고 이 강의 촬영을 하는 것들이 괴롭지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는 게 재밌으려면 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엄마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간단한 문제였지만 잊지 마십시오. 의미는 누가 부여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요. 잊지 마. 알겠지? 39번이었습니다. 40번 갑니다. 요거 우리 처음 나왔네. 체크 좀 해봐. 이 진리. 얘들아, 이것도 알아둬라. 트루스는 진실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방금 내가 번역한 것처럼 진리라고도 의역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진실 혹은 이 진리를 인정할 때,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진리. 그럼 무슨 진리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 모든 사람. 이거 문장 번역 잘해야 돼? we가 주어가 아니지? every person이 주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건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뭐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 형광펜 쳐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친구를 포함해서 또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되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또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우리를 뭐 해준대? 도와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해됐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봐? 방금 봤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방금 앞에 나왔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뭘 가진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열게 된다. 새로운 그런 가능성에. 선택지 가보자. 1번. 아니 우리와 경쟁하는 라이벌로 여겨야 돼? 방금 앞 문장 봤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우리를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 도와주고 우리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이런 라이벌적인 얘기로 가면 안 되죠. 두 번째. 자, reliable 뜻이 뭐야?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그렇지.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뭐다? 가이드라인이다. 괜찮네 여기까지. 되니? 근데 뭘 위해서? conformity. 수능을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됐어? 세 번째. 잠재적인 그런 원천이다. 귀중한 뭐해? 정보에. 이것도 괜찮네. 근데 다시 한번 2번은 가이드라인인데 한 발 더 갔어. 뭐 하는 것까지 나왔어? 가이드라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수능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3번은 그냥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다까지만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 됐지? 4번은요. 똑같은 관심을 가진 뭐다? 구성원이다. 그럼 잠깐! 4번은 어디에 나온 말이 좀 섞여 있니? 1, 2, 3번 중에. 수능한단 말이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이다와 유사한 개념이잖아. 이해되니? 5번은요. 어떤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청취자래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그럼 이건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빈칸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대된 거라고 지금.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도 좀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추론 근거는 어디야? 뒤잖아. 근데 그 뒤에서 함정이 하나 섞여 있었어요. 잘 봐 일단.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도 거듭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 왜 틀렸니 바보 이게 정답 몇 번 이게 아니라 분석을 해줄게요. 이유가 있어. 네가 틀린 데는. 봐.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 우리와 가장 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have the most to teach us. 형광펜. 우리와 가장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대요. 빈칸 앞에 나온 힌트와 빈칸 뒤에 나온 힌트가 계속 같은 말을 지향하고 있죠. 뭐? 우리를 뭐 한다? 가르쳐준다. 되니?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가장 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해됩니까? 그럼 정답 2번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2번이나 4번을 갔냐고요? 왜 갔냐고. 2번이나 4번을 간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고요. 바로 이 문장 때문이야. 잠깐 여기 좀 먼저 보고 할게요.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아이 바보야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더 비교급이 떴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 뜻은 알 거예요. 그래도 확인해보자. 뜻은 뭐니?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비교급 하다야.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걸 이제 A라고 통칭하고 이걸 B라고 통칭해 보겠습니다. 번역해봐. A를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간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A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A를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간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A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놓친 거야.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 봐.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끝났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봐봐.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둘러싸게 하면 할수록 누구랑 우리와 뭐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둘러싸면 둘러쌀수록 여기서 당한 거라고. 그럼 봐.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 글의 요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라. 그렇지. 너랑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가 되겠지. 근데 그럴수록 근데 또 어떤 사람이야? 맞아 부연 설명 나온다. 지금 이게 후가 지금 나열되고 있어. 문장이 그래서 지금 길어가지고 복잡했던 거야. 또 어떤 사람이야? Hold the same view. 같은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Share the same values. 같은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면 둘러쌀수록 봐라. The greater the likelihood. likelihood가 뭐야?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우리가 shrink. 뭐 해줄? 줄어들. As human being. 인간으로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인간으로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체크 좀 해주세요.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여기 그냥 같은 관심사 이걸 보고 선택지 가보자. 얘기했던 대로 몇 번으로 가버린 거야? 2번이나 4번으로 쏙 빠져버린 거죠. 정답은요? 3번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나와봐봐. 이번 게 하나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두자. 이쪽 다시 한번 보고 갈게.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이것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치야. 말장난이라고요. A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야 A를 하라라고 하는 거지. A를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하지 말라라는 걸 네가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수능날 적용해라. 알겠지? 넘어가자. 41번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41번 맞죠? 자, 41번 문제도 또 우리한테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딴 데 읽지 말고 먼저 핑크 먼저 집중하는 거야. denial. 자, denial이 뭐하니? 부인 거부하는 거지? 혹은 suppression. 억제, 억압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뭔가 부인하거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뭔가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럼 일단 상황은 전제 조건이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뭔가 너를 억누르고 막 부인하고 거부할 때 there comes the danger. 뭐가 나타난대? 위험이 있대. 잘 봐.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할 위험이 있다는 거야. 어떤 위험이냐? In doing so.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이 그 다음 목적어 잘 봐. 이건 목적어. 이거 동사 다음에 목적어. 분노. 그 다음 resentment도 마찬가지로 분노 화지. 화나 분노를 거기 들어봐. 사라지게 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분명히 와야 되지? 왜? 빈칸할 뭐가 있다?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분노나 화가 사라지는 게 위험이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번 간 친구들은 미안한데 빈칸 자체 분석력이 좀 떨어졌던 거야. 집중을 덜 한 거라고. 알겠지? 탈락. 두 번째. 컵 위드의 뜻이 뭐니? 대응하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분노나 화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건 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렇지. 왜 가니? 위험이라고 했는데 빈칸할 위험이라고 했는데 제발 빈칸에 집중해라. 자, 3번 가능하죠. 이제 3번부터. 왜? 분노나 화를 store up. 자, 단어 또 모르니? 그렇지. 저장하고 쌓아둘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죠. 네 마음에 분노나 화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야. 알겠지? 혹시 앞으로 이제 지금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뭐 연애할 수도 있겠죠. 그지? 하실 때 기본적인 약간의 다툼, 그러니까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다툼이나 의견 조율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 내가 참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알겠니? 내가 참지가 아니야. 그건 관계 지속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참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야! 와!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성격 장애가 있는 거고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야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쌓아두면 안 되겠지. 그다음에 soothe 뜻이 뭔데? 달래다. 그렇지. 그럼 이건 뭐 플러스잖아. 5번 괜찮다. overestimate. 과대 평가된다. 네가 가진 분노가 사실 이 정도인데 우악! 이 정도 분노라고 과대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빈칸만 분석해도 답은 뭐 아닌 뭐야?
3번 아니면 5번이지. 1, 2, 4번 간 친구는 뭐에 대한? 빈칸에 대한 집중이 모자랐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이 생각만 해. 내가 분노를 쌓아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분노가 너무 반대로 과대평가가 돼 있다는 건지 뒷문장 보자. 문제는 at some future point 미래의 어느 시점에 they find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형광펜 끝났죠. they cannot 이제 좀 시점이 좀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contain these feelings any longer 더 이상 이러한 분노를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담아둘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빈칸 가봐. 분노나 화를 뭐 하는 게 문제란 얘기야? 쌓아둔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진짜 2번, 1, 2번으로 많이 갔잖아. 빈칸의 뿔마에 대한 기준을 안 잡은 거라고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 들어봐.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명확하게 갈립니다. 왜? 수능 출제위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그렇죠. 복수 정답의 논란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왜? 자기 밥줄이 달린 일이거든. 수능 문제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건 엄청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연달아오는 부까지 얻을 수 있는 왜?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어서 옵시 하고 모셔갈 거 아니야 또. 그잖아. 근데 동시에 거기서 문제를 잘못 출제해버리면 전국적으로 공인되는 거지. 문제 잘못 낸 새끼.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복수 정답의 논란이 날 여지가 없지. 그렇잖아. 수학이나 과학은 사실 과학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특히 수학 같은 건 딱 떨어지잖아. 근데 생각해봐라.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는 주제를 찾으래. 요지를 찾으래. 빈칸을 넣으래. 애매하게 출제해서 둘 다 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지. 그럼 그런 걸 피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나 기준점이 명확히 나눠지는 특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또 보시라고 똑똑히. 계속 간다. 42번. 빈칸 봤더니요. 여기 about it 체크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 뭘 해야 돼? 이것도 앞문장 가볍게 읽어봐야 되겠네. 그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앞문장 봤더니 나오네요. 문제는 우리가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이거 논리구조다. 앞문장이 문제는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래. 앞문장이 문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이 문제에 대한 뭐겠니? 그걸 아는 놈들이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왜 적용을 안 해? 분명히 빈칸 앞문장에서 문제는 이거고 우리는 빈칸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해결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문제를 똑바로 파악을 하면 해결책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겠니? 뭐가 문제인지 볼까? 형광펜. We don't improve by simply living. 번역해봐. 향상이 안 돼. 어떻게 해서는? 그냥 사는 것에 의해서는 단순히 사는 것에 의해서는 향상이 안 돼. 그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린 뭐 해야 돼? 그냥 살면 안 되지 일단. 그냥 살면 안 돼. 어쩌라고? 1번. 만족해야 돼. 거꾸로 얘기해 볼까? 고개 들어봐. 역추론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해결책이란 얘기지. 거꾸로 한번 해보자. 여기 선택지 보고 문제점이 뭐였을지 생각해봐. 단어 알아야 돼. 컨텐츠가 뜻이 뭐라고? 만족한. 야 우리 만족하면서 삽시다. 가 해결책이면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지. 불만족하고 맨날 이래서 맨날 투덜거리고. 되니? 그랬어? 아니잖아. 두 번째. defens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방어적으로 살아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대. 그러면 뭐가 문제였겠니? 너무 방어를 안 하고 그냥 막 살고, 그지? 그냥 뭐 공격만 하고 살거나, 그지? 되니? 방어적으로 살자. 좀 이상한데? 세 번째. intentional. 뜻이 뭐야? 의도를 가지고. 자, 의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입니다. 목적이나 의도,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생각 좀 해라! 의 해결책이 나오려면 뭐가 문제였겠니? 생각이 없고 의도가 없고 목적 없이 사는 게 문제였겠지. 그냥 사는 거. 오, 연결되네. 물론 뒷문장 확인을 할 건데 가장 해결책 문제점 연결이 되게 잘 된다고요. 네 번째.
뭐 하면서 살아야 된대? thankful.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이 감사하는이라는 단어로 좀 어려운 것 좀 같이 좀 알아둬라. grateful. 너희들 심경 문제, 분위기 문제, 선택지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감사해야 하는이란 단어야. thankful은 기본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같이 알아둬. 그럼 생각해봐. 감사해 하면서 살제. 쌤 어머니가 쌤한테 카톡 보낼 때마다 장황한 이 카톡 내용을 보내주고 항상 그 뒤에 메시지를 붙여서 보내는 게 아들아 범사에 감사하자 이거예요. 범사가 뭐야? 흔한 일이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여기 모여서 만나고 여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오늘 잘 집이 있고 밥 먹을 때 밥 굶을 걱정 안 하고 사는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자. 알겠니? 좋아. 그러니까 이건 이런 해결책이 나오려면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와야 돼? 사람이 그렇지 고마울 줄 모르고요. 배은망덕하게 사는 거겠지. 다섯 번째, self-confident.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 그럼 당연히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애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뒤에 근거 보자고요. 뒷문장을 봤더니요.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 자, a time comes. 어떤 때가 옵니다. 뭐 문법적인 거지만 여기 놓으면 그 때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때냐면 네가 멈춰야 돼. Waiting for the man.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걸 멈춰야 돼. You want to become. 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건 멈추고 그걸 멈추고 뭐 하래? 형광펜. 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래. 가만히 있지 말고 하란 얘기지. 그 다음도 봐봐. 여기 나오네. 어느 누구도 향상이 안 돼. 형광펜. by accident. 이거 너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by accident를 사고로라고만 알지 마세요. by accident는 뜻이 뭐야? 우연히. 그렇지. 우연히 향상이 되는 건 없어요. 우연의 반대말은 뭐야? 필연, 의도, 목적이죠. 그렇지. 그 다음 문장도 봐봐. 개인적인 성장은 형광펜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 스스로 그 자체로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의도나 목적을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되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패턴 하나 잡았다. 다시 한번. 빈칸에서 혹은 빈칸 앞 문장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면 빈칸은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해결책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번 더 생각을 했냐면 선택지가 그럼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런 해결책이 나오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지라고 역추론도 한번 해봤었어요. 알겠지?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제 논리 스킬이란 말도 좀 그런데 논리 연습 자꾸 해봐. 알겠지?